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톡입니다. 우리들 같은 서민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마 내 집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내 집을 갖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내 집을 갖기 위해 주택 청약을 많이 넣는데요. 하지만 이 주택 청약도 그냥 넣어놓기만 한다고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택 청약을 좀 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화면에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 청약 저축 왜 매월 10만원을 넣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청약, 남들이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대체 왜 청약은 중요한 걸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약의 모든 것 놓치지 말고 지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주택 청약이 뭘까요? 자, 주택 청약이라는 것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주택 청약이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 청약은 어디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주택 청약 가입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여기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격을 한번 볼까요?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단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청약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약의 종류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은 국가지방단체 LHB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단체의 배정 또는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영주택은 무엇일까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많이 알다시피 GS나 프루지오, 이편한세상, 대박노블랜드, 레미안 등이 있습니다. 기타 많이 있습니다. 자, 주택 종류에 따라서 청약 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대당첨 제한 등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청약 당첨 기회가 많은 반면에 국민주택의 분양 가격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신청 방법은요. 예전에는 아파트 투유라는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은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공인인증서 및 가입된 청약통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은행에서는 주택공급 신청서와 청약통장, 도장, 본인 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인인증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경쟁률 확인 및 공급주택 선택. 네 번째로 거주지 확인. 다섯 번째로 선정 기준 확인 및 소유 주택수 과거 2년 내 가점제 당첨 여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점 항목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는 아파트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을 했는데 최근에 한국감정원 청약홈이라고 이렇게 사이트가 변경이 됐습니다. 청약 가상체험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미리 내가 청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공급 체크하시고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 1순위로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 전체 확인하시고 확인한 버튼 전체 개인 정보 동의 다 하시고요. 자, 누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평수 나오는 거죠. 전용 면적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전용 면적을 체크를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약 자격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쭉 무주택 세대 구성함 입주자 모집 공급이 현재 본인이 무주택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 선택이 예 아니요 있는데 예 무주택일 경우에 자, 거주지 확인을 하는데요. 모집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에 해당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체크를 할게요. 자,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만약에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해당 지역이다. 내가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서울에 거주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 지역이다라고 선택을 하고 만약에 대구다라고 하면 대구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을 기재하는欄이 나오는데요. 무주택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가로 안에 있죠. 본인이 무주택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3년 이상이다 그러면 3년 이상을 체크를 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내가 신청한 내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보시면요. 최하위층 우선 배정이 내가 이 신청하는 게 청약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체크를 안 하시면 되고요. 자, 청약 신청자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에 이거를 왜 청약 체크를 하냐면 나중에 가점을 받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또는 자녀가 많을 경우에 가점에 점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선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들 한번 해볼게요. 밑에대로 반포대로 58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일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죠. 103동 901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락처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는 내가 만약에 SMS 통지를 받겠다라고 하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전화번호가 맞지 않다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청약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당첨일이 다가와서 당첨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청약 당첨 조회를 이렇게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내가 만약 아파트에 대했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부분에 가져가시면 지금 현재 당첨조회 10일간 당첨 내역 없음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내가 당첨자 확인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이 왜 필요한 건가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청약이 왜 필요할 걸까요? 첫 번째로 무주택 세대주면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공급형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주택 청약저축은 아파트 디딤돌 대출에 연동되어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청약 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청약은 공식 홈페이지,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들어갔었죠. 공식 홈페이지 청약홈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청약홈에서는 편리한 신청이 가능한데요. 청약 자격, 주택 소유, 청약 제한 사항부터 신청 조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약 가점 계산도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때는 청약자가 가점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청약홈에서는 부양가족수나 무주택 기간,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청약 가점 계산기로 일부 자동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약 신청, 알림이, 가상체험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아파트 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 가점제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청약 가점제는 청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셨을 텐데, 이제 그렇다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청약 가점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공급에 대한 청약인데요. 일반 공급 청약 중 민영주택은 청약 1순위가 된 뒤에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 가점제는 가점 물량과 추천 물량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추천 물량은 랜덤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가점 물량의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것으로 인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자, 청약 가점제는요, 84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더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특히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는 높아집니다. 자, 무주택자는 등본상에 기재된 가입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때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미혼일 때는 만 30세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 날짜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부양가족이 생긴다면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이 기준이 되는데요. 그 수는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만점 17점에 해당되니까 앞에서 말한 젊은 나이일수록 빨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약순위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순위 1순위 조건은요. 첫 번째, 국민주택일 경우에
국민주택 청약 1순위, 1순위 자격은 자, 이 표와 같이요. 자, 지역은 투기과열지구하고 그 외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은 가입기간이 2년, 납입 횟수는 24회. 자, 여기서 자격 조건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외의 지역은 가입기간은 수도권일 경우에는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 그 납입 횟수는 12회, 수도권 외일 경우에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해당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가입기간은 2년이 돼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1주택 세대주에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해당이 되고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준 예치 금액을 충족을 해야만 여기에 해당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요. 수도권일 경우에와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가 나눠져 있는데요. 수도권인 경우에는 그 1년, 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되고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공통적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이런 기준 예치금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 전용 면적별 예치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치 금액은요, 평수의 전용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지역별로 서울, 부산인 경우에는 300만원이 되고요. 기타 광역시는 250만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기타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자, 102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서울인 같은 경우에는 600, 기타 광역시 400, 기타 시군은 300, 13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서울, 부산의 경우에는 1000만원, 기타 광역시일 경우에는 7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시군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 모든 면적이 가능한 경우는 1500만원 이상이 예치금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면적에 다 가능한데 서울, 부산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이상만 넣어도 모든 면적이 가능하고요. 기타 시 군 면적은 500만원 이상이면 모든 면적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2만원과 10만원 중에 어떤 걸 넣어야 이득일까요? 자, 1순위 여건도 국민주택이냐 주택이냐 민간주택이냐에 따라서 주택이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민영주택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가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민영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보면 수도권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자에게 1순위가 주어지고요. 예치 기준 금액은 청약을 할 수 있는 최소 통장으로 이 금액은 종합저축의 경우 청약 바로 직전인 입주일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금액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민영주택일 경우에 개설 당시에 2만원만 넣고 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 기준 금액을 넣기만 하면 되고요.
이때 기준액은 지역과 평형마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 지역에는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평형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통장에 1,500만원 이상이 든 통장이 있으면 135제곱미터가 넘어서는 모든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국민주택일 경우에는요. 수도권 기준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 금액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 대상이 됩니다. 또 실제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1회당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게 국민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통장 납입 금액뿐만이 아니라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우선 국민주택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개월에서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물론 가입기간만 충족한다고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납입 횟수도 같이 채워줘야 되는데요. 초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매월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국민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자, 민영주택 청약 자격은요. LH나 SH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주택 청약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영주택은 1순위 요건 중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납입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납입금액 1,500만원 이상이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고요. 1,000만원이면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600만원이면 102제곱미터, 300만원이면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은 매월 납입해도 되고 한 번에 일정 금액을 납입해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2만원과 10만원 중 어떤 걸 넣어야 이득이 될까요? 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요. 청약주택은 무조건 들어놓고 주택청약의 통장에 월 20만원씩 1년을 모으면 25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매월 20만원까지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개설 당시에 2만원을 납입을 하고 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 기준 금액을 넣기만 하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는 1회당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게 국민주택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 청약을 했을 때 당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